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VMware 웍스테이션 12 프로 환경 및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VMware 웍스테이션 12 프로라고 하면은 용어가 기니까 단어가 기니까 그냥 웍스테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웍스테이션을 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각각의 위치들마다 위치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상단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이 것들 여러분들이 응용 프레임 실행하면서 많이 봤죠. 메뉴입니다. 메뉴. 굳이 말하면 메뉴 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Mware 웍스테이션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 메뉴들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 생성한다든가 가상머신을 불러온다든가 원격지 서버에 뭐 EXXI 호스트에 접속한다든가 또는 뭐 가상머신을 다른 쪽으로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포트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들을 이 메뉴를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의 집합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역을 툴바라고 합니다. VMware 웍스테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이콘화 시켜서 나열한 영역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워 컨트롤 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콘. 그 다음에 가상머신에게 컨트롤 알트 델 신호를 갖다가 시그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콘. 그 다음에 가상머신의 특정 시점을 저장을 하고 쭉 사용하다가 그 시점으로 반복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샷 기능을 갖다 사용하기 위한 스냅샷 아이콘, 스냅샷을 생성하기 위한 스냅샷 아이콘. 그 다음에 스냅샷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가장 최근의 스냅샷 시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리버트 아이콘. 그 다음에 스냅샷이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을 좀 지우거나 새로운 스냅샷을 갖다가 뜨기 위해서 아니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냅샷 매니저 아이콘. 고토하면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이 시점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스냅샷 리버트, 스냅샷 매니저 아이콘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이브러리 영역을 숨기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것이 이제 라이브러리 영역입니다. 라이브러리 영역. 그리고 탐색기 이 왼쪽 측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상머신을 생성을 하면은 여기에 가상머신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머신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폴더라는 개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가상머신을 거기로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다음에 원격지의 호스트들이라든가 이제 공유된 가상머신 내용들도 여기에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 영역을 숨기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콘이고요. 이것은 이제 썸네일 하단에 미리 보기 있죠. 우리가 그림 미리 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미리 보기인가? 그림 미리 보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활동을 갖다 하면은 썸네일 바에 존재하는 아이콘이 그림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상머신을 갖다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썸네일 바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요. 라이브러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 전체 화면 보기, 풀스크린 전체 화면 보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아이콘, 풀스크린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컨트롤 Alt D를 눌러서 전환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은 유니티 모드라고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가상머신에 대한 탭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탭을 갖다 누르면은 가상머신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머신 전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 콘솔 뷰입니다. 콘솔 뷰. 또는 이제 가상머신이 꺼졌을 때 또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가상머신에 대한 요약 정보, 서머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머리 뷰라고 하기도 해요. 서머리 뷰.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그 가상머신에 대한 상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상태바, 스테이터스 바가 하단에 있고요. 제가 스냅샷을 하나 뜨면은 여기에 스냅샷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에 대한 주요 디바이스 아이콘들이 나타나는 영역이고요. 이건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디바이스 아이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아이콘들, 하드디스크 아이콘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CD롬, 네트워크, 만약 USB, 가상 USB 디바이스가 있다면 USB 디바이스 아이콘도 여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에 대한 메시지 로그 아이콘입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상머신이란다. 워크스테이션을 켜면은 위치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요약하자면은 파일이란다. 메뉴 또는 메뉴바, 그 다음에 툴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영역,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콘솔 뷰,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콘, 메시지 로그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에게 키보드 마우스 제어권을 넘겨줘야지만 어떠한 입력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제어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직접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능을 또 사용하고 호스트 운영체제로 키보드 마우스 제어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컨트롤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제어권을 넘기고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컴퓨터가 필요하죠. 물리적인 컴퓨터. 그것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할 말이. 컴퓨터. 뭐 서버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서버 컴퓨터고, 그 다음에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은 퍼스널 컴퓨터죠. 그 하드웨어를 다른 말로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호스트.
그 다음에 이 호스트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작업을 갖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전원 켜면은 전력만 소모하는 거죠. 전력만 먹고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운영 체제가 필요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희는 보통 개인용 운영 체제로서 윈도우를 사용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거기에 저희 나라에 한 90% 이상을 갖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 말고도 리눅스라든가 유닉스 운영 체제들이 있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환경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많이 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죠. 일반 사람이라면은 뭐 재벌 2세라면은 또는 3세라면은 컴퓨터 여러 대 사서 또는 서버 여러 대 사서 개인용 이제 전산실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갖다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 사용해서 테스트를 갖다 할 수가 없느냐? 그러한 것을 구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이퍼바이저입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환경을 갖다가 구성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 체제 위에 소프트웨어처럼 깔리는 거죠. 그래서 호스티드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운영 체제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설치된다면 베어메탈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라고 불러요. 잠깐. 하이퍼바이저. 이게 호스티드 방식과 베어메탈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서버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운영 체제 위에 설치되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가상 네트워크라든가 가상 메모리, 가상 CPU, 그 다음에 가상 하드디스크, 뭐 가상 디바이스를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컴퓨터를 갖다 이룰 수가 있죠. 아니면 네트워크를 갖다 이룰 수도 있고 스토리지를 갖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 컴퓨터를 버추얼 머신, VM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상 머신 위에 올라가는 운영 체제를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희는 x86 CPU, 인텔이라든가 AMD CPU를 갖다 사용하죠. 그래서 그 기반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라든가 리눅스 또는 x86 CPU를 사용하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게스트 OS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저희는 하이퍼바이저로서 VMware Workstation 12%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얘를 갖다가 사용하면 가상화 계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소프트웨어 컴퓨터인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윈도우라든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웹아스, 톰캣, HTTPD 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VMware Workstation의 환경 켰을 때 위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VMware Workstation에 대한 이거는 VMware Workstation 뿐만 아니라 가상화에 대한 용어입니다. 가상화에 대한 용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상머신 생성을 하고
게스트 OS로서 윈도우 8.1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